라디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버블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야 될 때가 됐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길 바래요. 버블은 한번 진행되면 쉽게 또 꺼지지 않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한가운데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태풍 안쪽에 이제 고요한 영역, 예, 그런 데를 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AI죠. AI 관련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테슬라도 AI 관련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뭐든지 갖다 걸리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MS도 당연히 대장주로 각광을 받는데 우리가 주식에서 항상 과거부터 보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면 지나고 나야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야. 이 버블의 한복판이 진짜 끝없이 갈 것 같지만 늘상 지나고 나면 안 그렇더라. 예, 그렇게까지 계속 유지되는 버블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께 눌림에 매수하시고 올라갔을 때 익절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죠. 그래서 6월 7일자 신문 보시면 서학개미들 관련주 줄매도, 또 재빠른 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도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팔면 다시 못 산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사는 거는 내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게 주식을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AI 같은 경우 여러분 보기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 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해결 잘 안 되는 단점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왜? 제 돈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 AI가 버블을 형성하고, 국내는 뭐가 형성하죠? 2차 전지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제가 차이나 전기차 말씀드릴 건데, 우리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어땠습니까? 사서 모을 때. 이거는 뭐 불패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추락합니다. 결국은 그 버블 기간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고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아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AI는 약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5배 많은 전기를 이 AI는 결국은 클라우드로 가죠. 클라우드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소나 MS나 구글이든 항상 굉장히 큰 비용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용화된 비용에 비해, 얼마 전에 그 MS의 챗GPT 아직 무료죠. 근데 제가 조금 써보다가 저는 이제 지금 챗GPT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 업무에 그렇게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연관되는 분들이 있어요. 학술 또는 뭐 보고를 계속하는 이런 분들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창출해야 되는 분들은 AI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는 업무가 강의나 뭐 이렇게 주식이 뭐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차트나 매매 강의 이런 거는 AI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 쓰는 쪽으로. 그럼 여기 방송을 듣는 10분 중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챗GPT가 꼭 필요한 직종이나 생활에 반드시 이런 AI 기술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딱 손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하되 너무 무리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AI 급성장에 당연히 탄소 배출 엄청나죠. 그래서 전기 생산법 사용량 공개해야. 자, 탄소 배출권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2022년에는 성과 잘 난 게 뭡니까? 탄소 배출권 ETF, 그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전기차든 2차 전지든 AI든 에너지원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로만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전기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해결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럼 먼저 AI가 정말로 급부상하기 전에는 뭐가 돼야 되냐?
네, 에너지원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부터 먼저 가던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지금보다는 훨씬 획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에너지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AI다. 근데 지금은 AI 기술이 발전하니까 쓰는 사람은 쓰겠죠. 근데 누구나 써야 돼요. 누구나 써야 돈을 버는 거지 몇 명 써서는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100% 맞진 않지만 그렇다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딱 떨어지니까 바로 뜬 게 뭡니까? 초전도체.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버블의 신호라고 봐요. 예, 초전도체는 옳다 그르다. 예, 저 공대 출신이라 그걸 따지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쓱 내용들을 보면 뭐 상온 초전도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아도 대중적인 의견,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견은 뭐냐, 전문가들이 가능은 한데 상용화는 아직 오래 걸린다예요.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것이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브리핑에 반박,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인데, 여러분 지금 이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냐?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다. 예, 그냥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그 투자를 하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가지는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를 봐도요, 여러분 삼성이 OLED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OLED면 초전도체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에요. 실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거 OLED를 만든 지가 오래 개발했나요? 아니에요. 십수년이 넘었어요. LG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다고 이제 뼈아픈 실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여러분 상업화 되는 건요, 개발되고 나서 한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걸 진짜 돈 넣어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만들어야 돼. 그쵸? 기업들도 그 고민하고 나서 삼성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예, 초격차를 내겠다. OLED 확장 사이클이 왔다. 확장 사이클이 온다는 건 10,000명 중에 100명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10,000명에서 10,000명이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이 기사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먹거리다. 삼성 돈을 쏟아붓겠다. 자, 이런 게 이제 개발되는, 근데 개발이라기보다는 버블은 아니잖아요. OLED도 과거에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떨어졌죠? 그러다 지금 바닥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버블을 피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사야 되나요? 여기 있는 걸 사야 되나요? 저는 하단에 있는 걸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그렇게 얘기가 많았고 우리가 각광을 받다가 저는 2022년이죠. 4월 그때쯤 이제 방송을 좀 안 했어요. 이쪽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려갈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접었는데 그 이후로 반등 한번 왔습니다.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반등 왔지만 저는 G2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어쨌든 지금 다시 원위치뿐 아니라 최저점에 왔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식이죠. 네, 전기차 산업은 따로 움직이더라도 주식은 먼저 선반영 됩니다. 이렇게 바닥이 내려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좀 사실 수 있는 시기다. 계속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찹상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지금 이렇게 쫙 떨어지지만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 반드시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메리트는 뭐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산업 전망이 좋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메리트는 싸다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추매를 하셔도 될 때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2차 전지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 아직은 좀 비싸다. 저는 투자를 2차 전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사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반드시 사셔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여러분 계좌의 치명상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거죠. 닷컴 버블은 인터넷 버블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점이 왔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예, 인터넷에 들어가는 뭐 허브나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뭐 수혜주였기도 하고 최고의 주식이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럼 이 회사가 지금은 형편없냐? 아닙니다. 지금도 XDR 솔루션 뭐 이런 거 최근 거 한국전력연구원과 같이 일하고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인터넷 사업이 성장 안 했나요? 엄청나게 성장했죠. 옛날에 그 전화 모뎀 쓰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초고속의 뭐 광 케이블을 넘어서 그죠? 기가 단위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럼 시스코가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주가가 여기냐? 딱 하나인 거예요. 버블을 맞았기 때문에 그랬죠. 갑자기 너무 꿈을 먹고 큰 주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실 수 있죠.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이때 안 사고 이때 사서 이게 2002년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서 여기는 짧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락했을 때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만 해도 몇 프로인가요? 10달러에서 한 35달러 한 적어도 그래도 한 300% 가까이 갑니다. 그쵸? 200%죠. 200% 가고 거기서 한번 더 떨어질 때 또 사서 여기서 팔고 사면 좋겠죠. 여기까지 가면 300%, 400% 충분히 간다. 이 기간만 피해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산업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여러분 앞으로 성장 못할까요? 아니죠.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은 더 하는 겁니다. 대신 더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같은 그런 느낌의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보유하시면 충분히 저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1년 전에 뭐 이런 말씀 드렸고 유튜버만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때 뭐 다 올라간다고 할 때 저는 차트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1년 전이라 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요때쯤 됩니다. 요때쯤. 그러면 제가 쓰는 요 S마스터 차트인데 자,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거래대금을 보면 됩니다. 음봉 거래대금이 어디 터졌나요? 여기 터졌죠, 여기.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쫙 이제 상장하고서 여기 양봉들 들어오죠. 양봉들 들어오고 음봉 딱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가장 큰 음봉 거래 대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여기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쭉 밀리잖아요. 그러면 음봉 거래 대금 나오면 좀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음봉 거래 대금 두 개가 나오죠. 이 앞쪽에 하나, 양봉이 앞에 있지만 엄청 센 게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음봉이 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 음봉 나와도 양봉이 또 다시 이렇게 강하게 쳐주면 올라가지만 그게 안 나오면 결국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게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쯤 여기서 이제 다 매도를 하고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만 나올 수 있었으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하죠. 여기서 이렇게 물 탄다고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1년 반을 계속 물 타는 건 누구든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돈 갖고 여기서 한 방에 사면 너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조금 다시 살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메리트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쪽에서 오를 때 집중적으로 했다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전량 매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매도 치고 그리고 내려와서 분위기 이상하길래 이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한 거죠. 그 이후로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버블을 즐기세요. 대신에 버블이 끝이 언제일지를 누구한테 듣고 아시는 게 아니라 주가를 보고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차트에서만 잘 찾으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 아까 주봉 보시면 음봉거래대금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최근에 제가 다시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주봉상 어떻습니까? 여기 양봉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점에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 바닥입니다. 이전 바닥 구간 맞고요.
홍콩에서 상장한 펀드 대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올라가 있어요. 홍콩이 여기보다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밀리긴 하겠죠. 자, 일봉상에 이렇게 계속 밀리죠. 그런데 어쨌든 저점을 지금 잡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전 저점 9,535원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위로 밀어 올리고 있으니까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쓰는 이 차트의 매수 밴드는 여기인데, 사실 요 밴드 상으로는 한 8,000원까지도 나와요. 바닥이 8,000원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때부터 8,000원까지 매수해서 반등이 안 나오냐? 거의 나옵니다. 과거에도 어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하죠. 이런 반등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닥 찍고 한번 반등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1,000원 정도까지만 보고서도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십시오. 지금은 전략적으로 팔 때가 아니에요. 겁나셔서 매도하실 때가 아니라 추매하실 때입니다. 추매를 하셨다가 여기 11,000원까지 가면 익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계좌에, 본인 계좌에 마이너스 난 데가 물 타봐야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다른 계좌에다가 다시 사시는 겁니다. 다시 사셔서 수익 나면 익절을 하고, 그 익절 금액 갖고 여기다 또 추매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합니다. 자, 아까 제가 초전도체 말씀드렸는데, 이 덕성이란 기업, 신성 델타테크란 기업 다 관련 주예요. 그럼 대단한 대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샀다가 팔고, 그죠? 샀다가 팔고 계속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이렇게 주식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펀드 매니저 분이 지금도 에코프로를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은 트레이딩 잘 하시거든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수익 내면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비싸도요, 수익 내면 돼요. 자신이 있으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 자신 아직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 그때 처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이제 덕성 같은 경우도 저도 우선 다 매도를 한 게, 윗꼬리 길게 달고 아랫꼬리가 달려서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음봉 거래 대금이 크게 떴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해놓고, 눌리면 다시 살 거고, 아니면 돌파할 때 사면 돼요. 지금 가격이 여기니까 딱 한 9,800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한다. 이전 고점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 자동 매수 걸어서 사면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내려갔죠, 벌써. 근데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서 요게 제일 안 좋아요. 거래대금 중에 제가 쓰는 시그널은 음봉 거래대금, 이 파란색, 하늘색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보단 조금 나아서, 양봉 들어온 게 더 많죠. 물량 부분 많으니까 한번 아랫꼬리 달았다는 얘기는 밀어 올렸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더 수익을 낼 생각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됐겠죠. 이제 물을 타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주식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주단지 모시듯 평생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마인드긴 한데요,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기 어려운 걸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갈 게 확실하면 엄청나게 과외를 시켜야 됩니까? 거기다 돈을 막 투자해야 돼요? 그냥 확실히 간다면 투자를 안 해도 갈 거잖아요. 그럼 적게 공부를 시켜도 진짜 갈 사람은 가겠죠. 약간 궤변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에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애들은, 갈 녀석들은 가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적당한 규모 사서 끝까지 따라가시면 분명히 좋습니다. 제가 사고 팔고 하라는 거는, 이렇게 오히려 급등주들이 위험해요. 그러면 얘네만 급등주냐? 사실은 타이거 전기차도 급등주였죠. 기존의 저희 종목들을 볼게요. 우리나라 종목으로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급락을 안 하는 종목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고점을 깨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여기가. 다음에 상승해서 하락할 때 여기 안 깼죠? 이 부분 안 깼습니다. 이런 애들이 우상향 하는 거예요. 안 깨고 다시 올라갔죠?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가 전고점이죠. 지지했죠. 딱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애들이 우상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의 대표적인 피해주일 수도 있어요. SK텔레콤입니다. 그때 굉장했거든요. 예, 야, 앞으로는 인터넷이야.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 빼고 인터넷을 어떻게 논합니까? 논할 수가 없죠. 그런데 패턴이 어때 보여요? 삼성전자는 올라가도 여기만 좀 급하게 올라갔죠. 근데 얘는 장난 아니죠. 쭉 올라갑니다. 예, 10,000원 미만에서 87,000원까지 갔네요. 자, 최근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그나마 여기 전고점인데 여기를 잡긴 너무 낮고요. 여기가 전고거든요. 예, 여기가 전고인데 여기를 지지를 해줬냐? 깨고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깼기 때문에 보통 깨면 올라가도요 다시 이렇게 무너져서 고위치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예, 통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거 뭐랑 비슷해요? 아까 보니까 시스코 시스템즈 차트랑 비슷하죠? 네, 버블이 일어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렇다고 얘가 밑으로 무너지냐? 그렇진 않아요. 왜? 가치가 있는 회사거든요. 단지 여기서 고평가 받은 걸 그대로 토해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진짜 찬사를 받았던 바로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예, 화장품주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더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화장품주도 의외로 어이없이 내려가죠. 중국에서 매출 딱 꺾이니까 얘도 얼마입니까? 한 7만원 선, 5만원 선부터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 45만원까지를 내리달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고점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 전고점.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여기 깨버리잖아요. 깨면 이거 답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도 거기서 또 깨져서 또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2차 전지들이 이런 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나가 봐야 안다고. AI주도 이런 거다 절대 아닙니다.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확률이 있고 이런 확률이 있는데 어느 쪽이 높을까요? 과거 전력으로 보면 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한 30%만 끝까지 가져갈 정도로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저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요새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패턴에 상당히 부합해요. 이런 애들이 오래 갑니다. 제약이잖아요. 매력은 없어요. 버블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퇴하시면 전기차 타실 겁니까? 어느 정도 아니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있는 차 타다가 전기차가 있으면 아마 쉐어를 할 것 같아요. 카쉐어링을 하지 제가 따로 차를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있는 차도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 탈 때까지 타다가 어느 정도 바꿀 것 같아요. 왜? 은퇴 이후에는 돈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안에 은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막 차 사고 집 사고 물건 사고 이런 건 좀 쉽지 않죠. 요새 젊은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약은 어때요? 내가 안 아프면 상관없는데 아프면 무조건 사야죠. 생필품이 됩니다. 그래서 매력은 없는데 꾸준히 성장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어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올라갔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올라갔죠. 10만원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90만원, 100만원을 넘었는데 얘가 전고점을 깼나요? 안 깼죠? 네, 여기도 지지하고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인자들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보유하면 충분히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중요한 건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 버블은 반드시 피해 가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저도 에코프로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투자자고요. 단지 이 모양이 SK텔레콤처럼 보이신다면 조금 매수를 조심조심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2차 전지인데 LG에너지 솔루션 있죠. 자,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에코프로가 대장주 같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대장주가 아닐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버블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에코프로 안 간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매출이 좋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할 때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빵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 개 나누시는데 LG에너지 솔루션도 어떻습니까? 고평가 됐죠. 여기서 많이 내려와서 전고점을 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지 않는다면 얘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만 자꾸 매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긴 조정 받았잖아요. 고점 대비 조정 받았으니까 고평가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에코프로는 쌀까요? 아닙니다. 비쌉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비싸요. 하지만 매출을 한번 보시죠. 매출단을 보시고, 그래서 재무제표 네이버에 보셔도 되고요. HTS에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 5조를 매출했어요. 원가가 비싸죠. 이런 데는 4조 8천이 원가입니다. 그럼 총이익이 얼마죠? 7,951. LG에너지 솔루션은 규모가 다르죠. 25조. 여기에 매출 총이익이 4조. 이게 훨씬 많이 벌죠. 근데 왜 에코프로가 훨씬 더 평가를 많이 받습니까?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규모 대비 238.4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늘었고 6,100억이 남는데, 여기는 매출이 거의 매출뿐 아니라 총 이익이 7배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조 2천. 비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더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식이 계속 꾸준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매출단 이익을 다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한 거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어쨌든 먼저 선반영이 됐어요. 쫙 땡겨서 가격이 올라갔고, 제가 볼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점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 됐다. 그리고 네이버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이버는 8조 2천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원가가 없죠. 이건 판관비예요. 얘들은 뭐 이렇게 제조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인건비겠죠. 역시나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크다고 무조건 이게 엄청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업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1조 3천인데 많이 줄었죠. 3월 이거는 연 기준이 아니라 반기 기준이죠. 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래서 전년 동기 상승률이 작아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럼 가격은 어떤 게 싸냐는 거예요. 가격은. 자, 위쪽에서 보시면 네이버 차트를 보겠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았고, 저는 이제 네이버를 계속 좀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방에 안 사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주봉상 여기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장대항공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선인 이평선 3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 하나가 얘는 무조건 간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포트에 담아놓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위치가 참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네이버라는 그 회사 자체가 항상 이런 단점이 많이 얘기 나옵니다. 국내에서만 국한돼 있다. 자,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럼 국내에서만 얘는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네, 국내에서만 잘해도 이 회사는 항상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금 진출하고 있죠. 웹툰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더 나빠질 건 별로 없는 애예요. 충분히 내려왔고 더 나빠질 건 없고 돈을 못 버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6천억인데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 정도 충분히 되고, 규모가 작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 가격이, 제가 아까 최고의 장점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쌀 때 사시는 것보단, 비쌀 때도 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언제든지 버블이 터지면 난 나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대신 뭐 이걸 내가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런 마인드는 지금 같은 버블 시대에는 좀 위험하다. 요거만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